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11월 16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월 16일입니다. 원래 수능일이고, 수능일인데 어제 방송에서 코멘트 좀 드렸던 것처럼 아마 방송을 통해서 다 대부분 전달이 되셨을 걸로 봅니다. 포항 지역에 지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여진이 밤새도록 있었다는 뉴스가 좀 전해지는데 그로 인해서 수능일이 일주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연기됐지만 연기가 됐고 시장도 원래는 10시 개장인데 수능일 일주일 연기된데 불구하고 그냥 어떤 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10시에 똑같이 수능일처럼 똑같은 10시에 개장 부분들 진행한다는 얘기를 먼저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브리핑 부분들의 제목은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11월 장세, 전체적인 장세 부분들의 특징 부분이 있다면, 원래 11월 달하고 11월 달, 우리가 양도세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숨고르기 파동,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나올 수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고, 거기에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닥 쪽에 기관 쪽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차별화돼 버렸어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매매 전략 부분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 신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2500도 하회될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가 5일 동안 30%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여기에 어제 보면 기존 경기 민감주스 한번 상승 파동을 일으켰던 종목군들이 숨고르기 파동, 유가도 지금 55달러, 달러 인덱스도 지금 93선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5일 동안 34% 증가했고 어제 13%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신용장고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5천억,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하면 거의 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 부분들이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신용장고는 계속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게 조금 넌센스이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신용장고 9조 3천억, 코스피가 4조 6천억 정도, 코스닥이 4조 7천억 정도에서 9조 3,200억 정도 신용장고가 있다라는 얘기. 얘기 들으면서 어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미국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참 미국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아요. 이 세제 개편안 그걸로 인해서 주가부 다우지수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선반영시키면서 받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금씩 지연되거나 뭔가 불협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휘둘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가 거의 한 0.6% 정도 하락 나왔고, 나스닥도 0.5% 정도. 어제 그제 지가 배당 축소 관련된 부분들 6% 정도 하락 나오면서 애플이라든 이런 쪽까지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드렸죠. 어제도 보면 세제 개편한 불확실성을 해서 지금 이번 달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 다음 주 거의 내내 일주일 내내 의회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12월 중순 넘어서도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리는 그 기간 자체가 이제 보름 정도 전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원하고 상원 법안들이 수정되고 또 여기에 또 표결 부분도 나오고, 하원에서 지금 보면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1년 동안 지연,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움직였다면 수정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 법률안에는 오바마 케어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데,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일부 조항 폐지를 위해서 세제 개편을 포함시켰어요. 하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지만
상원 같은 경우는 60석 자체가 그 절반 넘지 않고 60석 이상 민주당의 협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반발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어제 미국 지수가 다우지수하고 S&P 지수가 거의 0.5% 후반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고, 나스닥도 그 영향 부분들 가고, 여기에 뭐 달러 인덱스도 보면 95선이었죠. 95선 우리 차익 91선에서 95선 정도까지 차익, 다시 91선 정도 하락 가능성 부분을 코멘트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93선대 진입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93선을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가 다음 파동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돌리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매크로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원하고 상원, 뭐 복잡하지만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시장에 어떤 불협화한 부분을 만들면서 위험자산 축소 현상, 시장이 약간 숨고르기 파동 부분들을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역시 코스피는 이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어제 잠깐 코멘트 드린 대로 코스닥은 수급이 살아있어요. 수급이 완전히 차별화돼가지고 개인 매도가 어제 5천억 돌파됐을 때 뭡니까 돌파되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반대로 또 사버렸죠. 또 반대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기본 조건은. 현재 밖에서 바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세게 불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같이 영향권에 묻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별도의 시장으로 성장 모멘텀, 성장보다는 정책적인 기대감에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섹터 부분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코스닥 쪽에 일단 관심권을 일단 유지. 여기서 이제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 헬스케어 관련 섹터 부분들이 이제 뭐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으로 확산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번 주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좀 드렸죠. 그래서 그 기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좀 됩니다.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 부분들은 뭐 다 좋다고 나와요.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종합지수도 외국인들 보는 차트에서 신고가 부분들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변동상 부분들은 없고,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 60%대, 그 다음에 그 한미 철강 반덤핑 부정에서 한국 반덤핑 과세 조치 부분도 WTO 협정 위반으로 한국 쪽에 승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내용이고, 삼성전자, LG노태, 대림산업 압수수색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셀트리온 3사가 지금 시총이 38조예요. 3개월 사이에 지금 거의 종목마다 60%에서 200% 이상 증가되는 부분. 어제 그 신라젠 얘기를 드리면서 신라젠 10만원대라는 가격대에 진입이 됐습니다. 만원에서 시작돼가지고 거의 10만원, 10배그가 됐어요. 10배그가 됐고, 10만원이란 가격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 부분들 볼 때 제약 관련된 바이오 테크놀로지, BT,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코스닥을 주도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 부분들이 다 진입이 됐어요. 다 오버슈팅 부분들이 진입됐기 때문에 기준 부분들을 지난번 전저점선에서 계속 그 기준가 부분들을 상향을 하고 있죠. 신라젠 기준 부분들로 본다 하면 신라젠은 10배가 됐고 10만원의 가격장대 부분들이 진입됐기 때문에 9만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옆으로 횡보하는 거 있죠. 9만원 정도 선에서 기준가를 잡아놓으시고 이 가격대에 횡보하고, 이 수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지 장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어차피 지금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코스닥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매수 자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매수세의 그 집중 부분이 그냥 기존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게 좀 확산되는, 다변화되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종목 장세 부분들이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음 달 선물오심 동시 만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림 부분들이 그려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매크로가 조금 최소한 세제 개편안의 불확실성 부분들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선발대 정도 보내는 건 괜찮은데 너무 급하게 낙폭 부분이 나왔다 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을 강하게 들어가 본 것보다는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서 현금을 들고 계시면서 어차피 경기 민감주 부분들은 다시 매수할 겁니다. 매수할 건데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현금 들고 계시면서 코스닥 쪽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제 개편한 그 진행 사항 부분들 보면서 좀 더 싸게 더 많은 물량 부분도 사실 수 있는 기회 부분도 줄 수 있으니까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11월 16일 순능일입니다. 원래 순능일인데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은 10시부터 시작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11월 16일 이슈맨의 모닝 브리핑을 코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부분들은 뭐 댓글에 좀 올려주셨는데 구독 그 모바일 버전에서 여러분 구독 버튼 그냥 바로 누르시면 돼요. 구독 누르신 상태에서 알람 설정 부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코멘트를 누리면서 금일 팟빵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팟빵에 이슈면에 주식 뉴스 공장 클릭해 주시고 오늘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춥기는 하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지진 여파에 큰 피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